네, 안녕하세요. 버튼 아종배입니다. 자, 그동안에 며칠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7월 2일이고요. 고추 정식한 지 60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26일 날 액비를 마지막으로 주고 계속 장마였고, 이제 어제까지 비가 왔었나? 하여간 어제 비가 오락가락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액비를 주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 액비 주고 고추밭도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비가 꽤나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땅은 지금 뭐 거의 다 그냥 안정화가 됐고요. 일단 물부터 좀 받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액비 10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7일날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돼지감자가 엄청 잘 자라요. 이게 돼지감자거든요. 약간 뒤에 이렇게 하얀색 무슨 흰가루병 같은 게 있네요. 좀 저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중간에 한번 줬어야 되는데 중간에 비가 뭐 계속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걸렀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번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같이 나눠서 주도록 할 거고요. 자, 들어가면은 액기를 주면 됩니다. 벌써 10차 액기네요. 네. 일반적으로 주는 뭐 추비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액비는 조금 더 자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줄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물에 녹여서 주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주는 족족이 이제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뭐 비실비실 때 있더라도 액비를 관수를 좀 해주면 고추도 금방 활기를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알갱이나 이런 퇴비 형태로 주는 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좀 크죠. 아무래도 뭐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퇴비의 경우,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발생이 되진 않겠지만 좀 과하게 줄 경우에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가깝게 주다가 뿌리가 멀어질수록 탭이 주는 공간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액비와 일반 화학 비료 아니면 탭이와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액비는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처음에는 원래 뭐 한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이렇게 약하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한 반통, 이게 55리터짜리인데 55리터에 꽉 차지 않지만 어쨌든 한 반 정도, 한 45리터에서 50리터 사이로, 한 번은 25리터에서 30리터 사이로 이렇게 관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한 통을 다 준다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한 통씩 줄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이제 한 통을 한 번에 다 주느냐 아니면 두 번에 나눠 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주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반씩 최대 주는 게 이제 반반씩 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한 번 주고 나면 또 한 번 또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쉬고 이제 이런 또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무턱대고 키를 왕창 키워가지고 막 키가 많이 크고 열매가 많이 안 달리는 형태가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이기 때문에, 노지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키운다라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태풍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키가 많이 큰 거랑 조금 덜 크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죠? 키를 크게 키워서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거랑, 키를 작게 키워서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키가 너무 많이 크지는 않고, 적당선, 그러니까 한 1m에서 1m 50 정도? 가 적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2m가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막 2m까지 키우고 막 열매를 많이 단다, 막 이렇게,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양분을 많이 주면 되겠죠. 예. 많이 먹는 만큼 많이 자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다년생 작물인데, 우리는 이제 다년생을 못 키우잖아요. 다년생으로. 1년에 한 번씩 키우고 한 번씩 계속 모종을 심어줘야 되는 형태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못 나기 때문이죠. 열대작물인데 겨울을 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 뭐 2m 정도 크는 거는 크게 다년생 작물인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이 크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뭐 해외 다른 그 열대 기후 쪽에서 고추 나무가 얼마나 크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1년에 2m씩 키울 수 있다면 거기서는 뭐 더 저는 키울 수 있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키를 키우는 것보다도 키를 작게 키우면서도 열매를 많이 다는, 그게 진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키를 크게 키우면은 좋겠다. 물론 이제 작업이 수월해요. 고추 따기가 좋죠. 앉아서 쭈그리고 따는 거를 어려워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 키가 큰 게 좋아요. 근데 노지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고추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타협을 본 게 한 1m에서 1m 한 50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냐. 2m 이내로 키워서 열매를 최대한 많이 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가 많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해 받는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해가 기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울어지는 대로 키가 많이 크면 많이 클수록 고추 자체가 이제 햇빛을 받는 게 또 작아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키가 작을 때와 키가 클 때 차이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한번 키를 무작정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키를 적당히 키우면서 열매를 많이 가는 게 중요하냐, 뭐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각자 재배법에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확실히 좀 숙성이 많이 돼서 그런지 하얀색 거품이 많이 일어나네요. 이 자체도 이렇게 하얀색 거품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열기가 뜨겁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잠그겠습니다. 일단 물을 잠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름망을 설치해서 대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면 이제 통해서 저 밑에 이제 저희 고추밭 쪽으로 액비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액비 10차 액비 관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게 되면 물 관수 한 30분 정도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추밭 내려가서 한번 지금 벌레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노린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액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많이 잘 올라왔죠, 풀이. 네. 두둑 쪽에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고랑 쪽에는 풀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이쪽에도 보면은 두둑 쪽에 지금 두둑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고랑 쪽에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또 이제 pH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추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아버지께서 고추를 보시더니 너무 노린재가 많다. 그래서 노린재를 좀 많이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린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한번 볼 겸 여러 가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기울어진, 그러니까 쓰러진 것도 있는지 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고추가 벌써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고추, 여기 있는 고추도 좀 발리고 있고요. 여기 좀 나방이 먹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담배 나방이 여기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담배 나방이 먹어도 별도로 잘 따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탄저가 먹더라도 따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따줘도 되는데 따주더라도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얘를 뭐 딴 데로 가져가고 멀리 가져가서 뭐 태우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한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뭐 탄저병,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탄저병에 걸리면 이거를 뭐 이렇게 빼서 멀리 최대한 멀리 버려요. 나방도 그렇고 탄저병도 그렇고 걸린 거 멀리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하물며 그냥 매달아 놔도 탄저병이 번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탄저균은요, 그러니까 모든 균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균은 자연 상태에서 녹아져 있어요. 이런데 지금 다 있다는 거죠, 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균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 그거를 발현을 하느냐, 언제 그게 발동이 되느냐, 어떤 형태로 발동이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화가 언제 되느냐. 점화라는 게 뭘까요? 온도, 습도, 주변 환경, 이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탄저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탄저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탄저가 만약에 찍혔다. 여기에 찍혔습니다. 여기 찍혔어요. 지금 비가 안 오고 날이 굉장히 뜨겁고 아주 막 온도가 34도, 35도 막 올라가 있고 습도도 막 건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탄저균이 옮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이거는요, 흑상병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과수원 흑상병도 한번 찍혔어요. 딱 찍혔습니다. 찍히고 나면 끝이에요. 걔가 이제 물론 만지면 이렇게 가루가 날리기는 해요. 근데 가루가 날릴 뿐이지 날려서 붙어도 여기서 발현이 안 돼.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발현이 일단은 이게 묻으면 언젠가 발현이 되니까 묻기 전에 빨리 이걸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묻는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탄저균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비만 오고 온도만 맞으면 여기 다 탄저 걸려야 돼요. 다 학술병 걸리고. 그죠? 다 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게 그 발화점이 생기면 이게 발병이 된다고. 그럼 그 시기가 되면 발병이 된다고 하면 여기 이 자연 상태에 다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게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그냥 비가 오고 뭐 약을 뿌리나 마나 다 어차피 묻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탄저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가 두 개가 걸리더라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나도 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더 이상 안 번지더라고요. 탄저가. 와 이거 이상하다.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뭐가 좀 틀리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지금 장마가 지금 1차 장마가 지금 지나가고 다음 주도 비가 예고가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무방제예요. 무방제. 방제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관수만 해주고 있어요. 관수만. 예, 액비만 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그렇다고 토양살충제나 이런 걸 했느냐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무경운에 그냥 거기다 심어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고추가 되게 작아서 그거 불만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풀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예, 보십시오. 풀이 엄청 많이 자랐죠. 예. 고추 자라고 있죠. 고추 주변에만 지금 풀이 없고 이쪽에는 있어요. 그죠? 이런 데 보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거 이제 액비를 제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해소가 될 거고 지금 보니까 노린재는 단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파리가 한 마리 있고 노린재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아버지가 노린재가 굉장히 많다고 하셔가지고 노린재 약을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노린재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노린재. 노린재 여기 두 마리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노린재. 예. 근데 저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노린재, 여기 안에도 노린재가 있네. 여기도 노린재가 있네요. 예, 있어요. 노린재가 보이네요. 보이기는. 근데 막 엄청나게 막 수가 여기 막 몇백 마리씩 막 붙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붙어 있긴 했어요. 예,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자, 한번 쭉 가면서 볼게요. 별도로 노린재 잡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거예요. 노린재가 있어야 여기에 노린재가 있어야 노린재의 천적이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노린재가 없으면 천적이 여기 올 리가 없죠. 노린재 잡아먹을 수 없는데 노린재 순지 모르겠습니까? 여기도 볼게요. 저쪽에 한 마리 붙어 있어요. 노린재 여기. 예. 여기는 조금 지금 풀이 저쪽에가 지금 좀 많이 크네요. 이쪽보다. 그죠? 지금 여기 고추가 좀 작은데 그래서 풀이 좀 많이 자랐어요. 여기는 요쪽 그 11자 쪽도 고추가 작아서 그런지 뭐 자빠진 건 없고 아직 뭐 고추 열매가 지금 안 달린 것도 많아요. 예, 달린 것도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안 달린 게 요거 이제 크고 있는 중이라 자, 여기는 좀 많이 달렸네. 예. 여기 지금 하나, 두 개 달렸네. 두 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지금 많이 지금 붙었어요. 많이 꽃이 많이 붙었어요. 지금. 예. 꽃이 많이 붙었고 노린재는 뭐 특별하게 보이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있는 나무에는 있고 또 없는 나무에는 없고 예. 이제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오늘 사실 오늘 방제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줄까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저도 보면 탄저도 보면 고추 이렇게 좀 달려있죠. 있는데 뭐 탄저도 뭐 없습니다. 탄저도 지금 보니까 거의 탄저가 좀 보여야 되는데 나방이 먹은 거는 있어요. 나방이 먹은 거는 있는데 탄저가 요거는 좀 넘어졌네. 이거 넘어졌어요. 이거 넘어져서 요렇게 안 넘어지게 이쪽으로 해주겠습니다. 묶어줘도 되는데 그냥 안 묶어줘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방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냥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천적이 여기 좀 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도 청개구리나 이런 것도 많고 풀이 많으면 그 안에서 이제 지낼 수가 있어요. 날이 뜨거워도 풀숲 안에는 아침에 이슬이 떨어져서 축축할 테니까 그러면 그러한 습기를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저녁이나 아침에 나방이라든지 노린재 이런 것들을 포식화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마귀
청개구리, 개구리,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좀, 많이 분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먹을 게 많지 않으면 그런 애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노린재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제 입장에서도. 하지만 그러한 천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걔네들이 개체수를 조절해 주니까 일정 부분은 노린재가 먹고 일정 부분은 내가 먹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마귀나 거미, 사마귀, 그 다음에 또 뭐죠? 개구리, 파충류, 뭐 도롱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 줄 수 있는 환경만 내가 조성을 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여기 저 포충기도 떼버려도 돼요. 그죠? 저기 지금 제가 포충기를 양쪽으로 두 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저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알아서 자연적으로 조절을 해주니까. 지금 한 6일 만에 액비리에서 그런지 여기 지금 좀 약간 이렇게 색깔이 저기 뭐 칼슘 결핍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3일, 4일만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저도 막 조금 귀찮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좀 안 주고 좀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에 지금 꽃은 많이 폈습니다. 보시면 그죠? 지금 벌써 꽃도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열매 달렸죠? 열매가 다 달렸어요. 네. 이 아래쪽에는 지금 없었는데 여기는 좀 약해서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열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기 다 달리고 있죠? 이렇게 달리고 있죠? 네.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키는 별로 안 되는데 열매가 상당히 많이 달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키도 좀 키우면서 열매를 좀 달 수 있게. 그래서 요 두 줄, 요 정도 올라올 수 있게만 된다면, 요 정도까지만 키를 키워서 쭉 재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좋겠다. 이거 막 높게 막 2m까지 막 키우는 이유는 뭐 불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자, 노린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네요 이렇게. 예. 그 호밀도 그래서 좀 방해 안 되는 것들은 놔뒀습니다. 예. 저쪽에도 호밀 그냥 그대로 있죠 저렇게. 예. 육식곤충들이 여기 근처에서 계속 살면서 이런 노린재나 이런 나방 이런 것들의 개체수를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 제거해줄 이유도 없고요. 주변에 풀을 키우고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물들 주변에만 풀을 제거하되 그거 자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배 작물보다만 낮게 해서 광합성하는 데만 문제 없도록 해주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초매트가 깔려 있다면 꽃이 많이 떨어져서 꽃 떨어진 것도 많이 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다 이제 풀밭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많이 폈는데 좀 떨어져도 안 보여요. 이 숲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쟤네들은 오롯이 다시 양분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고요. 한번 pH 요거 저렴한 거. 예. 저렴인데 이게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pH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 5% 해놓고요. 자, 지금 보면은 pH가 수분은 한 60%, 50에서 60% 정도 되네요. pH가 지금 거의 7 정도 돼요. pH가 보시오. pH가 거의 7이 되네요. 7.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7.5. pH가 거의 7.5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올리면은 7. 7이 좀 넘어요 지금 pH가.
고추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한 6.5 정도 돼야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추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요. 자, 여기다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pH로 잡아놨고요. 좀 기다리면 pH가 변경이 돼요. 자, 여기도 6에서 6.5 이상, 6.6, 6.7? 거의 7 정도 가까이 지금 가 있습니다. 수분은 어떤가 볼게요. 자, 수분은 거의 90% 정도 수분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깊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 자, 여기는 고추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나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노린자가 뒤에 붙어 있어요. 노린자가 저 뒤에도 있는데 고추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곧 이렇게 지금 꽃도 많이 폈고 고추가 지금 뭐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고추가 다 달렸죠. 지금 노린자가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노린자가 여기 막 4마리 5마리 막 붙어 있네요. 여기 하나에 고추 나무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건 지금 아직 여기에 천적이 없다는 겁니다. 노린지의 천적이 여기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저쪽에도 지금 보면 4-5마리씩 막 붙어 있네요. 많이 붙어 있네. 저쪽 나무에도 많이 붙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별로 안 보이고, 저기는 좀 많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과 어떤 지금 트러블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노린자가 많은데, 이거 뭐 고추를, 어느 정도 따먹을 수가 있겠냐. 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노린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노린자가 흡집을 많이 하니까, 흡집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고추 자체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상태가 이게 막 이렇게 이 고추 부분에 흡집된 부분은 약간 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고추가 안 좋아요. 판매하기에는. 근데 저희가 먹는 거라 크게 저는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나와 봤는데, 저는 지금 뭐 고추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고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지금 약을 좀 해야 되나, 고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고추 줄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고추에 붙어서 흡집하는 게 아니라, 고추 대에 붙어 있어요, 고추 대. 지금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죠? 지금 여기는 또 붙어 있는 게 없네.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는 데는 막 3-4마리씩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데는 없어요. 지금 고추가, 노린재가. 저도 지금 노린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라, 사실 초반에는 여기 노린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저희가 깨도 심어요. 들깨, 참깨. 이런 거를 막 심어놨기 때문에 노린재가 더 많거든요. 뭐 콩도 지금 심어져 있고, 이 주변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자, 노린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줄기에 붙어 있어요. 대에. 예를 들면 지금 뭐 흡집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린재 있다 뿐이지, 얘네가 무슨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노린재를 지금 죽이면, 노린재를 죽이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노린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줄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줄기에.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죠. 이렇게. 이거 고추 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줄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줄기에.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추가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서 고추가 많이 컸는데 그 고추에 막 달라붙어 있고, 고추 섭집한 게 많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이거를 지금 방제를 해야 할까?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데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뭐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탄저인 것 같아요. 탄저. 보시면.
나 그냥 놔둬요. 근데 고추가 많이 열렸네, 여기. 네, 고추가 지금 많이 열렸어요. 여기 좀 고추가 많이 열렸죠. 많이 컸습니다, 고추가 여기 지금. 이 고추가 뭐 대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추 자체가. 보니까. 근데 조금 길쭉길쭉하고, 예. 좀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저는 이 고추. 동네 육묘장에서 그냥 부모님께서 사온 거라 약간 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 있잖아요.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내성이 있는 품종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심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오셔서 그냥 심어 놓으신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애기 주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만들어가지고 지금 2년차 무경운 호밀 2년차 이 과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고추밭을 만들어갖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슨 내성이 있는 그런 복합 내병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품종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흑사병이 탄저병에 걸리면 아마 뭐 다 걸려서 다 싸구리 다 망할지 어떨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만 조성해 놓고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방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딧물도 하나 없잖아요. 진딧물이 하나 없어. 이런 거 좀 먹은 건 있지만 진딧물이 없다. 우리 고추밭에는 진딧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거는 이제 저희 점적 테이프가 지금 좀 부실해요. 중간중간에 막 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골고루 양분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먹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좀 적게 먹겠죠. 그런 거는 있을 텐데 올해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심어놨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점적 테이프를 지금 다시 깔아가지고 뭘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액비를 그냥 자주 더 주자 이런 주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거미줄을 엄청 쳐놔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다 걸려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나방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빨리 들어가서 안 걸려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거미가 엄청 많아요. 거미들이 이렇게 그냥 아주 이 안에 그냥 아주 먹을 게 많다는 걸 알고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긴 해야겠네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지금 제가 재배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좀 엉망진창 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정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추가 뭐 지금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지금 저 고추가 좀 나름대로 많이 지금 달렸고, 그리고 고추 자체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약간 지금 병치레를 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완전히 지금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좀 여기 칼슘 부족, 여기 지금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칼슘 부족이거든요. 아래가 칼슘 부족이고 여기 지금 탄저가 찍혔습니다. 탄저가 탄저병 찍혔어요. 그래도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환경과 여러분 환경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 따라 하셨다가는 여러분들 다 그냥 다 탄저 걸려서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저는 탄저 걸린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지 않아요. 따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더 있어서, 만약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탄저를 안 따가지고 이게 뭐 다 탄저가 걸려갖고 막 난리가 났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안 따겠습니까? 그죠? 따가지고 멀리 갖다 버리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뭐, 그리고 지금 고추가 없어서 찍힌 게 별로 없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할게요. 여기 토마토 많이 걸렸네요. 이게 방울토마토 같네요. 이게. 요거도 방울토마토. 여기도 나름 방울토마토가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깨예요, 깨.
이 깨 때문에 노린재가 엄청 많이 와요. 여기도 요거는 지금 그냥 큰 토마토 같은데 이게 안에 달렸죠. 여기 노린재 붙어 있죠. 여기 노린재 붙어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 없네요. 여기는 뭐 붙어 있는 게 없고 여기는 지금 토마토가 엄청 큰 게 여기 있죠. 이거는 방울토마토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일반 토마토 같아요. 네, 일반 토마토가 이렇게 지금 잘 커가고 있습니다. 노린재가 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제는 굳이 안 하랍니다. 안 하고 가지가 꽃이 폈었는데 뭐 열매가 안 달리네요. 그죠? 가지가 오늘 좀 늦네. 네, 늦어요 가지가. 가지는 늦고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뒤도 깨끗하니까 아직 이 뒤도 깨끗하죠. 놔두기로 할게요. 여기는 고추가 좀 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청양고추일 겁니다. 애들은 조금 이렇게 접어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줄게. 넘어지지 않게 이쪽으로만 넘어지니까 그래서 세워주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pH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재보니까 거의 뭐 지금 거의 다 7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거 뭐 믿음이 안 가요 사실. 근데 아마 6.5는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6.5가 넘어도 고추가 지금 뭐 재배되는 게 크게 뭐 문제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잘 재배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주 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달렸네. 자, 오늘 인공수분한 지 91일째 됐습니다. 한번 1차 장마가 끝나고 지난주에 한 300~400mm 정도 여기 나주 지역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방제를 한번 해줬습니다. 방제한 거는 저희가 흑성병약하고 그 다음에 깍지하고 응애 이렇게 약을 오늘 해줬습니다. 한번 다니면서 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풀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SS기가 지금 지나가서 자국이 좀 남아있죠. 근데 땅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땅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살짝 좀 드러났는데 뭐 이제 풀이 좀 자라 올라오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여기 또 빡빡하게 또 채울 겁니다. 제가 이제 비 오기 전에 한번 예초를 해놨었고 이제 비가 오고 났으니까 아마 많이 또 자라 올라올 겁니다. 사실은 이제 흑성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인공수분 하고 그 봉지 씌우고 나서는 하지 않는데 요번에 이게 또 처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깍지가 부화 시기인 것 같아요. 2차 부화 시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깍지약 한번 또 들어가 있었고, 또 응애 응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없어요. 응애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SS기가 바퀴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해서 절로 올라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가 다 파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은 풀들을 키우니까 그래도 많이 이쪽에 지금 조금 약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곧 풀들이 다시 이제 가리게 될 거예요. 이쪽에도 지금 엄청 원래는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은 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물이 좀 고여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안 빠진다는 거죠. 배수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요쪽 자리로 여기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쪽에 지금 물이 안 빠진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저 위쪽에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지금 풀들이 자라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 이렇게 돌면 여기가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발생이 되는데 한동안은 지금 풀을 깎지 않을 예정이에요. 조금 자라게 만들 겁니다. 나무 밑에도 좀 저 정도 자랐는데 저 정도 괜찮습니다. 놔둘 거예요. 아마 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덜 할 텐데 이쪽은 지금 깎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또 풀들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 풀은 이렇게 조금 튀어나가고 있다. 사실은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좀 높게 자라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동안은 이제 풀을 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풀이 계속 자라 올라와 준다면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배가 떨어졌네요. 오늘 방제를 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놔뒀다가 공기를 또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잔디, 그러니까 지금 풀 관리는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제 아마 제가 내일서부터 이제 고접을 하려고 지금 좀 끄집어 내놨어요. 접수를 끄집어 내놨는데, 고접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 주변 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유인도 제가 좀 해야 돼요. 이제 7월달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 신초 유인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결과지들도 어느 정도 유인을 좀 잡아놓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조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지는 그렇게 많이 저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바람이 그렇게 많이 조금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저희가 물론 이제 태풍급으로 이제 직접탄을 맞으면은 이제 물론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요번에 장마 요 정도 뭐 바람 한 6 정도 7 정도까지는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원 주변에 이렇게 지금 나무들을 쫙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을 저희는 아직 안 내렸어요. 지금 방풍망을 안 내렸습니다. 방풍망을 지금 내리면 안 돼요. 이 방풍망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한 바람이 6, 7 정도 부는데 만약에 배가 떨어지는 정도로 바람 타격을 좀 많이 본다 하는 가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풍망 내려야 되죠. 내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아요. 뭐 장맛비나 소나기 어느 정도 바람 부는 거 가지고는 크게 저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안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이 방풍망 내리는 거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무조건 바람만 막아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바람만. 그러니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떨어지지 않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내리는 거죠. 왜 안 내리냐면 이걸 내려놓잖아요. 그럼 바람이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번에 장마가 왔죠. 그럼 장마가 일주일 막 열흘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하루는 오고 반나절 왔다가 또 바람이 좀 불면서 좀 가원에 이제 좀 습기가 좀 제거됐다가 또 다시 또 해가 좀 약간 떴다가 또 다시 해가 그늘지면서 또 비가 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보통 장마 기간에. 자, 장마 기간에 일주일 내리 줄창 비가 오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런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앉혀놓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습기가 많고 여기 뭐 이 주변이 비가 계속 와 있고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잘 안 마르는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방풍망까지 내려가져 있으면 바람이 통하지가 않아요. 비가 안 올 때. 그럼 좀 말라져서 여기가 좀 약간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습기가 계속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럼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발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균들이 득세를 한다 이거죠. 굳이 그렇게 과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장마 정도의 바람으로도 만약에 배가 떨어질 정도다. 이 과원이 바람이 만약에
많이 좀 들치는 데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왜냐면 배가 다 떨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배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좀 가온이 좀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러한 병원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환경에서 많이 자라는 어떤 벌레들 뭐 이제 그게 어떤 벌레가 됐던 간에 이 배나무에 영향을 주는 벌레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가 안 올 때 이제 방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데는.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뭐 장마 기간 동안에 뭐 사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장마 기간 중간중간에 계속 방제를 해주시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또 방제해주고 비 안 오면 방제해주고 이렇게 뭘 방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장마가 완전히 다 끝나고 1차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저희는 방제를 한번 해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응애가 있어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깍지가 있어서 해준 것도 아니에요. 흑상병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 처방이 나왔고 한 번쯤 그동안에 계속 안 했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준 거고요. 사실 응애 같은 경우는 요 뒷면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좀 약해가 있는데 뒷면에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빨간색으로 이제 하얀색 장갑을 끼고 아래쪽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빨간색으로 뭐가 묻어나는 게 그게 응애거든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다녔을 때 뭐 이게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방지하면 돼요. 그때 방지하면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물론 응애가 너무 많이 있을 때 하면은 당연히 그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찰이 중요합니다. 응애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여기 거의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요 도장지를 따러 다니셨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곧 고접도 하면서 이제 유인도 하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볼 거예요.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번에도 사실 여기가 만약에 제 가원이었으면 저는 이번에 방제 안 했을 거예요. 흑상병도 안 하고 깍지도 안 하고 응애도 안 하고. 왜? 저희는 깍지가 아예 없고 응애도 없고 흑상병도 지금 뭐 여기 뭐 묻을 게 없잖아요. 묻을 게 없어요. 과일 다 싸져 있겠다. 과일에만 영양 없으면 상관없거든요. 뭐 잎사귀나 이런데 이제 줄기 쪽에 점이 찍힐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그 바람이 잘 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방풍망을 설치 안 해놨죠. 바람이 잘 들게 하는 경우라면 흑상병도 저희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의 흑상병 약은 거의 뭐 저희는 봉지 씌우기 전까지는 좀 집중 방제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방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의견을. 자, 여기 처방이 내려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하겠다. 그럼 하십시오. 네. 왜냐면 여기는 제 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제 가원이면 제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다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부모님 가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데 보통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게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 들여가면서 기름 떼가면서 그죠? 그 SS기 다니는 것도 탄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탄소를 여기 지하에다가 여기 땅속에다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저는 이제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는 지금 제 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같이 조율을 해 가면서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흑성병 깍지 응애 이렇게는 방제를 한번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게 어쨌든 사공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사공이 여럿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명이서 이제 딱 갈 수 있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는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가는 거지, 이걸 뭐 독단적으로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지가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저희는 거의 이 정도면 뭐 거의 안 떨어졌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지도 생각했던 것과 저희는 이제 결과지죠. 결과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많이 잘 자라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이것도 하나 봉지 떨어져가지고 하나 또 주웠습니다. 이따 가서 이제 크게 한번 또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낮은 쪽에 쌀배가 있으면은 한번 재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보이는 거는 없네요. 가서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 마무리 하고요. 봉지 떨어진 게 지금 저희가 3개가 떨어졌습니다. 3개. 3개 떨어진 거 한번 여기 3개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재볼게요. 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 크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떨어진 게 3개 있어서 오늘 방제를 했는데요. 3개 있어서 배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빼가지고 재볼게요. 이거는 이제 말려서 이렇게 쌀배가 있으면 더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지금 보니까 지베린 처리가 다 된 거네요. 배가 뭐 다 이쁜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지베리는 다 발려 있는 거고요. 자, 보시죠. 6.3cm 정도 됩니다. 6.3cm.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6.3cm. 거꾸로 보여드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세가 좀 안 나와서. 자, 이거 6cm 정도 약간 넘네요. 이게 어차피 동그란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이렇습니다. 요거 한번 재볼게요. 5.6cm. 5.6cm 정도 되네요, 얘는요. 얘는 좀 못난인데, 얘도 5.6cm, 5.5cm, 자, 5.3cm,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떨어진 거 한번 크게 재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